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민주당 김영남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과 함께하는 두 분의 정치적 만남 주고 정만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은 이제 굉장히 다정하게 정치적인 만남을 추구하고 있지만 별로 안 다정하게 사법적인 만남을 추구가 됐던 사만추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등포 경찰서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어제 저녁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이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어요. 한 6번 경찰 발표로는 이렇게 뭐 불응을 했다. 물론 뭐 이진숙 전 위원장은 뭔 소리야? 국회 나가서 못 나간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내기도 했어. 뭐 이렇게 했어요. 또 어제 이제 집행이 돼가지고 이제 수갑 차고 저 영등포 경찰서로 갔거든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요겁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체포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켰나, 정청래 대표가 시켰냐,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답이 여기 있습니까? 아니면 답이 없습니까? 여기 있죠. 누구? 아니 뭐 세 개가 다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래요? 예, 특히 지금 이 사건은 민주당에서 고발로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 결국은 그러면 이제 뭐 정청래 대표가 직접적으로 관계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그 배경에는 결국은 강성 지지층이 그동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버티고 나가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뭐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어떤 존재였으니까 예. 뭐 하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압력을 행사한 거죠. 결론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정권에서 국민들에게 큰 추석 선물을 줬는데 충격과 공포라는 큰 선물을 준 것 같습니다. 저 의원님 네. 검사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6번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내도 6번 불응했다고 하면 체포영장을 경찰 입장에서는 칠 수 있는 요건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발부를 했고 네. 발부됐으니까 집행하고 네. 이게 뭐 FM대로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전직 장관이 면직되자마자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이렇게 해서 수갑까지 채울 필요가 있었느냐, 좀 과도하지 않냐라는 게 국민의힘 측 반응인 것 같거든요. 뭐 공안 정국의 공포 정치다 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어떻게 보세요 이거?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됐기 때문에 집행하면서 사실은 원칙대로 한 건 맞아요. 체포하면 뭐 예. 수갑을 기본적으로 채우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타이밍이 야. 이제 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직전에 체포영장 집행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게 이번 추석 연휴에 가장 화제의 인물 내지는 이슈의 중심에 서는 사람이 이진숙 전 위원장이 되게 됐어요. 지금 상황이. 예. 이진숙 전 위원장이 만약에 대구나 영남 쪽에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고향은 대전 쪽이죠 아마. 예. 근데 뭐 대구 얘기가 그 전부터 그래요? 계속 나왔으니까 영남 쪽에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뭐 손해 볼 일은 아니죠. 정치적으로는. 그럼 본인은 지금 잡혀갔지만 속으로 웃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멘트도 준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지금 사실은 정치를 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정치적으로는 뭐 이제 걸음마도 떼지 않은 상태인데 예. 지금 거론한 게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대표 그리고 개딸 뭐랄까요? 이제 진영의 대표 주자를 다 언급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어. 자신의 정치적 체급을 갑자기 한 번에 확 올려버리는 멘트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 양반이 출마하려고 준비는 오래전부터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쨌든 경찰이 뭐 법대로 뭐 한 것까진 좋은데 네. 정치적으로 타이밍이나 요게 좀 미숙했다 뭐 이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런 얘기인 거죠. 타이밍도 그렇고 오히려 예. 저런 그 이진숙 전 위원장이 이른바 되치기를 할 수 있는 소재 제공은 하지 말았어야죠. 국민의힘 쪽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정치적으로 호재죠. 어제 보니까 그냥 뭐 저 지도부 뭐 전직 지도부 다 등판했던데 그냥 나름 네임드 있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다 등판해서 이걸 비판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정치적으로 호재냐 여부를 떠나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걱정을 하는 게 어느 순간에 나도 체포돼서 이제 압송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불안감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법치주의와 독재 국가를 구분짓는 인신의 자유였던 구속에 있어서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나름 어떤 절차와 기준이 있었는데 이거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상황이
법치주의가 맞나? 이런 어떤 네.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 법 집행했다고 말하는데 법도 여러 가지 법이 이제 충돌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 손현보 목사 같은 경우는 교회에 예. 설교를 가지고 공직선거법을 했는데 과연 어떤 것이 과연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냐, 공직선거법이 우선이냐 이런 것을 봤을 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는데 이번에도 이진숙 지금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 뭐 SNS 글이라든지 뭐 그런 걸 가지고 공직선거법과 공무원의 어떤 정치적 중립 어떤 위반으로 해서 뭐 출석 요구를 했는데 뭐 안에서 뭐 체포했다, 압송했다. 이거는 뭐 경찰의 입장에서 뭐 당연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헌법적 질서에는 무조건 반한다. 그런 어떤 논리로 따지면 임원정 검사장 같은 경우는 벌써 10번이라도 더 체포됐을 정도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발언을 많이 했는데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 법치주의라면 누구나 6번 정도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집행돼야 되는 거죠. 그게 예. 전직 장관급이라고 뭐 최근까지 방통위원장 했다고 그 면죄부가 주어지면 그건 예. 법치주의가 아닌 거죠. 제가 그래 잘못 말씀드린 게 하나 있네요. 이준석 위원장 출신의 대구가 맞습니다. 아 예. 대구예요? 대구에서 초중고 그다음에 대학까지 나왔고 제가 이제 대전이랑 헷갈린 거는 아마 대전 MBC 사장을 해서 네. 제가 대전이랑 조금 헷갈렸던 것 같은데 출신은 대구고 대구에서 초중고 대학교까지 나오고 그래서 전환기 씨가 이준석 위원장이 대구시장 나오면 내가 뭐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한번 했었죠 유튜브에서. 예, 어찌 됐건 간에 근데 자 이러면은 경찰은 체포를 했어요. 그럼 48시간 안에 석방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체포영장을 청구하든지 요거거든요. 구속영장이죠. 죄송합니다. 네. 구속영장 1번 석방, 2번 체포영장 청구엔 구속영장 청구엔 구속, 3번 구속영장 청구엔 영장 기각.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1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석방. 그러니까 일단 불러와서 조사했으니까. 소환에 계속 불응하니까 체포영장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네. 이제 어제 그 영등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3시간 받았대요. 네, 그리고 오늘 어제 밤에는 하루 잤을 거고 유치장에서. 예. 그리고 보통은 이제 48시간이 체포 시한인데 예. 경찰은 기본적으로 36시간 이내에는 결정하도록 실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검찰 거쳐서 만약에 구속영장을 치더라도 그래서 36시간이니까 오늘 밤까지는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석방이 되면 나오면서 또 기자들 앞에서 한마디 하겠죠. 그냥 나온 사람 또 하겠죠. 예, 영등포 경찰서 그 앞에 넓어가지고 넓어서 기자들 앞에서 얘기하기가 좋아요. 넓고 유치장 앞도 거기가 주차장 넓어서 하여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얘기 좀 해보죠. 항상 현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추석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추석 밥상에 누구 이름이 올라가나 뭐 이런 거 어떤 얘기가 올라가나 이런 게 항상 화제인데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여야가 공이 추석에서 밥상에 올라갔으면 올라가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 반대로 야 이런 이야기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 건데 일단 안 나왔으면 좋겠다부터 해야지. 국민님 입장에서는 추석 밥상에 어떤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은 아무래도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되겠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된 어떤 것들이 그게 진실 여부를 떠나서 예. 뭐 그런 것들이 뭐 나와서 당에 뭐 좋을 리는 없는 거고 단지 이제 이 이슈는 좀 너무 이제 좀 식상하기 때문에 예. 좀 파괴력은 좀 약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저는 한동훈 전 대표라고 생각하는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생각이 당 내에서 많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뭐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당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사람보다는 추석 연휴에 가장 이슈의 중심이 되는 게 여당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코스피일 거예요. 주가. 나왔으면 하는 게 그렇죠. 예. 사상 주가에서 최고치를 좋아. 예. 찍었고 제 친구 중에 영남 출신의 의사예요. 예.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뭐 국힘 쪽의 지지 성향이 지지적인, 아주 예. 강하다고 볼 수 있는 친구인데 며칠 전에 만나서 점심을 먹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내 주식 계좌가 엄청 불어났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엄청 좋아지더라. 그냥 솔직하게 얘기한 거지. 친구니까. 뭐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내 지갑 두툼하게 해주는 사람 좋죠. 그렇죠. 싫어할 이유가 없는 예, 거예요. 나 부자 만들어주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예. 근데 이게 어떤
개별 기업들이 잘해서라기보단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건 뭐 최근은 반도체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정부 정책 이슈로 올라간 것이거든요. 예. 기업의 거버넌스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더 명절에 화제가 많이 되고 지금 주식 투자자가 대략 1,500만 명 정도 되니까 예. 뭐 적지 않단 말이죠. 그게 가장 바라는 방향일 거고 그리고 화제가 좀 덜 됐으면 피하고 싶은 거. 하는 거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관심이 너무 그래요? 높아졌어요. 최근에. 예. 사실은 대통령실의 부속실장인데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름을 알게 되는 거는 글쎄요. 부담되는 측면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 그거 말씀 안 해주셨어요. 아니, 했으면 좋겠는 이슈. 저는 사회자가 그냥 했기 때문에 사회자의 말에 그냥 정확하게 예. 얘기한 거고 우리 어떤 화제가 됐으면 좋겠다. 예. 당연히 뭐 지금 큰 추석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만사현통 김현지 또 바로 제가 얘기했다고 그거 받아서 그게 하시면 화제가 어떻게 해요? 아니고 받는 게 아니고 그게 당연한 거. 그다음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두 개 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김현지 부속실장 같은 경우도 과연 문진석 의원을 비롯해서 국감에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방어를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리가 있었겠나 싶은데 이제 모든 어떤 국민들이 김현지라는 어떤 존재를 알게 됐지 않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김현지 실장에 대한 관련된 정보는 계속해서 좀 나올 수밖에 없고 예. 뭐 지금까지는 거의 뭐 베일에 쌓인 어떤 인물이었는데 이제 나오면 나올수록 김현지 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뭐 전행 내지는 그런 것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국민들에게 정말 충격을 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석 밥상의 이야기가 회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김현지 부속실장은 관리가 워낙 철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알고 봤더니 제가 고향이 수원이잖아요. 아는 사람이에요? 남편이랑?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충분히. 왜냐하면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수원에 남자 인문계 고등학교가 딱 3개밖에 없었거든요. 얼굴이 밝아지시는데요, 갑자기. 그러니까 서로 대충 다 알아요. 워낙 그 좁은 예.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하고 같은 학번이더라고요. 예. 근데 그 학교 저는 이제 수원고등학교 예. 나왔는데 수원의 유신고등학교 출신이라고 야구 잘하는. 하던데 예. 예. 그 유신고 동창들도 그 부속실장의 남편을 거의 최근에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 정도로 자기 관리가 철저한 것 같더라고요, 부부가.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아마 다니던 직장도 뭐 그래요? 이런저런 구설수에 시말리기 싫어서 예. 정리한 것 같고. 아니 실세 중에 어쨌든- 실세 김현지 실장과 조금 인연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순간 굉장히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니 끈을 끈을 잡았어. 라인을 찾았습니다. 예.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정도로 보니까 철저하게 어떤 외부와의 그 확실한 단절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게 소문 나면 이렇게 저렇게 막 접근하려는 그럴 수 사람들이 있죠. 많잖아요. 뻥이죠. 그러니까 예. 그런 건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저 여러분들 연휴 때 만나면 저한테 누가 뭘 물어볼까 생각해보면 딱 그거 같아요. 야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뭐 아는 얘기 더 없냐? 너는 왠지 뭐 알 것 같은데 이런 거 하나랑 김현지가 누구야? 요거는 무조건 나올 질문이긴 해 양쪽 다. 그럼요. 예. 그런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지나간 거이고 김현지는 지금 신상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신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래도 지나가도 왠지 뭔가 좀 더 있을 것 같은 버전업이 될 것 같은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뭐 생각들도 좀. 예.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얘기해 볼게요. 그 전에 하나만요. 짧게. 왜 경부선 안 가셨어요? 국민의힘은? 원래 무조건 가는 게 거의 국룰이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은 용산역,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서울역. 이게
경부선 호남선 이게 국룰인데 왜 안 갔어요? 몇 년 전부터 이제 몇 년 전 아닌데 지난번까지 갔다 아니 온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이제 서울역에 가는 게 그동안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좀 이제 그 가는 어떤 루트가 고향이 가는 루트가 분산도 많이 됐고 이번에 예. 특히 이제 연휴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기적으로도 이제 분산이 돼서 좀 새로운 어떤 추석 명절 인사를 좀 하자 하는 것들이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봉사하는 것으로 이제 지도부에서 채택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 그 이유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면 대부분 가는 게 이제 상내로 해가지고 자기 지지층들이 내려가는 이제 많이 타는 그럼요. 저 기차역이니까 가서 잘 다녀오시라고 덕담하고 덕담 듣고 뭐 이런 건데 안 가셔가지고 제가 진짜 이런 보기엔 거- 예. 못 간 거죠. 왜요? 못 간 거예요. 왜 못 가요 경부선을 서울역을? 욕 먹을까봐 못 간 거죠. 어유 거기 지금 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 얼마나 오르고 있는데 욕 먹을까 봐. 올해 그 추석 때 아니 설날 때도 갔는데요. 뭐. 자, 욕 먹을까봐 경부선을 못 간 거다라는 그럼요. 우리 김용남 전 올 의원의 2월 반응에. 설은 네. 대선도 뭐 있을지도 모르고 이런저런 뭐 4월에 네. 재보궐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갔는데 별로 좋은 그림 안 나왔잖아요. 홍석준 전 의원의 반응은 뭔 소리냐. 지금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얼마나 올랐는데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지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야, 이 물 흐르는 듯한 유려한 이 진행. 야, 이거 뭐 이게 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아이템의 전환이 어저께 이런 기사가 났어요. 조선일보에. 야, 이거 지금 서울 지방선거가 비상이다. 예? 왜냐하면 전국 격차가 많이 좀 붙었다는 거거든요. 누구 특히 입장에서 비상?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왜냐하면 오늘도 저 조선일보 기사가 났던데 제목이 이거예요. 대선 허니문은 끝났나?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선 때는 차이가 꽤 많이 났는데 지금 대선 끝나고 내년 지방선거에는 그냥 여당은 민주당이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그게 아니네. 대선 승리 허니문 효과 벌써 끝났나? 지방선거 민심은 여야 접전. 이게 이제 오늘자 조선일보 기사고 어제는 이제 특히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주당이 비상 걸렸다. 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의힘 지지율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뭐 여론조사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아주 막 원사이드가 벌어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네. 민주당은 오늘 서울시민에 이런 기사도 있네요. 네. 서울시장, 부산시장 안심 못한다. 민주당 입장에서. 안심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예. 부산은 영남권이고 예. 아무리 부산에서 이긴 적이 과거에 있다고는 하더라도 민주당이 패배하는 게 훨씬 많았고 그리고 예. 서울시장 선거는 이른바 지방선거의 꽃이잖아요. 가장 관심도 집중되고 하이라이트인데 뭐 완사이드하게 이긴 지방선거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언제나.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항상 견제 심리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번은 밀어주지만 밀어줘서 그쪽이 집권을 하고 나면 견제하는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조심해야 되는 선거가 분명한 것이고 그래서 선거는 뭐 단순하죠. 사실은 좋은 후보를 내서 예.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국민들께 맡겨야죠. 예.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숫자는 말씀 안 드릴게요.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물으면 차이가 좀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에 여당 후보를 찍겠습니까? 야당 후보를 찍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숫자가 좀 붙어요.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야당 후보를 찍겠습니다라는 게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왔어요. 국민의힘 자체 지지율보다는 그럼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한때는 지방 광역자치단 17개를 다 휩쓸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2018년도 지방선거였던 추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때와 지금 완전히 다른 게 당시에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70% 초반대였는데 지금은 이재명 정권 지지율이 50%대 뭐 초중반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때는 이제 뭐 대북 평화회담 쇼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여론을 척도라고도 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곳인데 역대 서울시장을 보면 민주당이 자체 후보, 민주당 내 후보로 이긴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예를 들면 박은순 시장이라든지 조순 시장이라든지 다 이제 외부에서 수요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 일단은 인물에서도 차이가 현재에서는 좀 많이 나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정권적인 어떤 그런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오세훈 시장이
지금 현재 대단히 좀 유리한 어떤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 차출 어떤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김기영 또 서울시 의원 이런 어떤 불법 당원 가입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제 조선일보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후보군으로는 쉽지 않다. 그러면 서울 탈환하기 위해서 경제인 출신 외부 영입 예를 들면 뭐 박용만 전 두산회장 네. 한성숙 네이버 사장 출신 중기부 장관 네. 본인들은 부인했다고요. 정치생각 없다고. 그런 카드도 진짜 여당에서 쓸 수 있다고 보세요? 여당이니까 인재풀은 넓은 건 맞잖아요. 아, 그렇죠. 네. 사실은 박용만 회장 같은 경우에는 한때 총리설도 좀 맞아요.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정치권 영입 순위에 뭐 탑 랭커인 예. 것이고 예. 말씀대로 여당의 장점이라는 건 정말 인재풀을 넓게 가져갈 맞아요. 수 있다. 이게 꼭 당내 주자 아니더라도 예. 외부에서도 언제든지 영입 인사를 내세울 수 있다는 게 여당의 프리미엄인데 사실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서울시장 후보군이 많아요. 숫자가 상당히. 예.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더 좋은 최종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예. 오세훈 시장이 물론 지금 서울시장 4선째예요. 4번째 지금 서울시장을 예. 하고 있는데 요새 웬만해 갖고는 뭐 차도 그렇습니다만 배가 쓰는 일은 없는데 배를 어디서 어떤 걸 사왔길래 며칠 운행도 못 해보고 배가 서요. 그래서 내년 서울시장에 출마하면 이제 5선 도전인데 예. 서울시장 4번 하시는 동안 별로 이렇게 는 거는 없는 것 같아. 실력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예.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얘기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나온 겁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텍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9월 29일에서 10월 1일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2 2주 전과 같았고요. 그리고 요거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달 29일에서 30일 실시한 거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여당 후보를 지지할 거다 42, 야당 후보를 지지할 거다 43. 예, 여기 이제 아까 제가 잠시 해설을 해드렸던 그 여론조사고요. 자,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시간 다 돼서 오늘 정만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 김영남 전 의원이었고요. 간단하게 추석 인사 좀 해주세요. 청취자분들께 짧게. 이번 추석 연휴가 매우 깁니다. 그러니까 10월 10일 하루만 연가 쓰시면 뭐 열흘 연휴인데 연휴 잘 보내시고 또 가족 간에 도톰한 정을 쌓는 좋은 기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김태현 우리 쇼의 시청자 여러분 정말 그 어려운 어떤 정치 경제 환경이지만 그래도 추석 때는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